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면 다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어지는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제 모르는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가지도 않았지만 간 것처럼 갈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회 건축도 똑같습니다. 교회마다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입당 예배까지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길잡이를 미리 내비게이션처럼 가이드를 해준다면 가보지 않았지만 간 것처럼 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유익은 뭐냐면 지금 질문하신 거의 가장 큰 유익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전문가가 방향을 미리 고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향이 전개되는구나 라는 것을 교회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회가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 선언문을 저는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봐요. 대부분 교회가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수많은 과정을 진행해 나가면서 많은 방향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다 의견이 취합이 안 된다든지 또 일부 어느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목소리에 따라서 또 교회 방향이 바뀌어진다든지 또 어떤 성도의 어떤 걸로 인해서 또 왜곡되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있는데 그 선언문을 딱 방향해 놓으면 그 방향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비전 선언문을 하나 만들어서 교회 건축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제일 중요한 설계 단계인데 설계 단계에서도 기획 설계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기획 설계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기초적인 틀을 잡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확정이 되면 그대로 허가도 들어가고 실시 설계가 가는데 이 기획 단계를 우리 교회들은 너무 소홀히 여겨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후닥닥 하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건축 허가는 또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건축 허가나고 실시 설계가 나오면 처음에 이 기획 단계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허가 난 다음에 시공하면서 교회 공간이 좁네. 이거는 1층이 아니고 2층에 있었으면 더 좋을 것. 식당은 지하에 갈 걸, 아니면 식당은 4층에 갈 걸. 이게 건축하면서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 처음 기획 단계를 너무 소홀히 하고 너무 급하게 해버린 거죠. 그럼 이것이 바뀔 때 문제는 뭐냐면 공사비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 있던 집을 일로 옮기니까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 설계를 충분히 해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예산과 교회의 방향성과 완전히 매치가 될 때까지 설계자와 교회가 끊임없이 논의하고 소통해서 이제는 됐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공간의 배치나 규모나 위치나 다 잘 나왔다. 이 다음에 이제 허가 실시 설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100으로 본다면 설계가 실시 설계가 보통 한 60% 점유하고 있고 허가 단계 설계가 한 30% 점유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기획 단계는 10%도 안 됩니다. 시간 배분이.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제 나중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는 기획 단계를 30% 이상대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고려해서 가라 하는 걸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어려움 겪는 교회가 다 이 기획 설계가 그냥 고려 안 되고 또 허술하게 지나간 원인입니다. 100%가.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단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는 시공회사가 공사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또 필요하죠. 그 다음에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이제 입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도면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도면을 후보 건설회사를 이제 선정을 해서 도면을 뿌리고 견적을 내오라 그러면 이분들이 내오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낸 견적이 제대로 됐는지 빠진 게 없는지 이걸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그 중에 제일 싼 데를 정해버려요. 제일 싼 데를. 그럼 이 싼 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빠진 게 있어요. 싼 데는. 그럼 공사를 하면서 그 빠진 걸 또 돈을 달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분쟁이 거기서부터 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건설회사가 견적을 다 교회에 제출을 하면 설계자가 그걸 검토해서 빠진 게 있는지 또 과다하게 계산된 게 있는지 항목은 제대로 됐는지 이걸 반드시 건축가가 검토를 좀 받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건축위원회에서 그냥 정해버려요. 제일 싼데 아니면 제일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일 싼데 제일 비싼 데는 빼고 중간에 중간에, 있는 줘버립니다. 중간에. 네. 그럼 그 중간이 과연 합리적이고 근거 있냐? 이 검증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하고 계약서를 만들 때 그것도 설계자의 조언을 좀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혹시 교회가 리스크가 있는 항목이 없는지. 네.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하고 시공회사하고 계약서대로 갑니다. 계약서대로. 근데 많은 교회가 제가 안타까운 게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를 안 해요. 건설회사가 가져온 계약서에 그냥 서명해서 가거든요. 네. 근데 그 계약서를 자세히 훑어보면은 또 교회가 불리한 내용도 있고 또 교회가 건설회사한테 추가할 내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특약서를 잘 만드셔서 나중에 그래 시공회사도 좋고 교회도 좋습니다. 계약 단계를 좀 충실히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네. 단계가 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감리자를 잘 선정하시고 네. 감리자가 모든 확인을 하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자, 또 이제 여기서 리스크가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다 시공회사한테 주문을 합니다. 권사님은 와서 주방 넓게 해달라 그러고 장로님들은 와서 당회실 목사님은 또 또 뭐 성가대원은 왜 우리 성가대실이 이러냐 이렇게 나오다 보면 건설회사가 이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때부터 잘 해줘. 계약 때 얼마나 은혜롭게 기공예배 드렸습니까? 근데 공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와서 막 건설회사한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건설회사가 또 자꾸 반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성실하게 교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들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구를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을 교회의 대표 창구로 해서 모든 소통은 그분과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고 싶은 말들은 이분을 통해서 교회 시공회사에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도 건설에서도 그걸 다 받아가지고 또 소통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좋은 그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산발적으로 설계자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항상 채널을 일원화하는 것이 지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준공을 내서 네. 입당 예배 드리고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그때 주의할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교회를 가서 상담을 하고 가보면은 도면이 없습니다, 교회에. 그럼 어디가 고장이 나거나 하자가 나면 도면이 없이 막 고쳐요. 네. 땜빵식으로. 네. 그럼 건물 수명이 최소한 30년에서 40년 이상이 가야 되는데 네. 막 그냥 땜빵식으로 수선을 하고 막 하자를 자기 나름대로 고치다 보니까 건물이 20년, 25년 가면 수명이 다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맨 마지막 과정의 끝에서는 준공난 도면을 설계자나 감리자로 하여금 CD로 만들어서 네. 교회에 보관을 하고 안수 집사나 어떤 분을 전담맨으로 그것만 관리하는 부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 교회 준공 내고 잘 지어서 수십억을 들여서 잘 지은 교회가 그거 관리하는 분이 교회에 한번 가서 조사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1년 되면 또 없어요. CD가 어디 간지 없습니다. 그러면 2년, 3년 지내서 유지, 보수하고 뭐 고치고 전기가 배선이 안 나고 이럴 때는 그냥 막 고칩니다. 네. 이 관리 집사님 와서 뜯고 또 저쪽 2년 있다 이분이 나가면 또 이분이 와서 뜯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CD로 보관해서 왜 도면을 해놓으면 이사하면서 또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요. CD로 보관을 해서 그걸 딱 캐비넷에 넣고 하자가 났다 아니면 뭘 고쳐야 되겠다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 도면 딱 출력해서 보고 아 요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면 건물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아주 계속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설계자가 같이 이렇게 봐주면 좋은데 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비용이 더 들어서인가? 뭐. 비용은 뭐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설계자의 업무 범위에 네. 그게 없어요. 아 본래는? 네, 아, 그냥 네. 설계만 해주고 설계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CM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사실 정확은 설계자가 정확하게 보죠. 네. 아니 자기 낳은 아들이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얘 성격이 어떤지 음.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업무에 그 견적서를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을 좀 넣으십시오. 아 계약을 할 때? 예. 그래서 뭐 비용을 조금 더 달라면 좀 더 주더라도 네, 네, 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네. 그런 걸 팁으로 네. 말씀드립니다.